안녕하십니까, 주식불료입니다. 자, SK이노베이션 S51 GS, 자, 우리나라 빅3 3대 정유사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. 빅3 정유사들 과연 유가 상승과 패시브 자금, 이 패시브 자금 뭐지?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.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 에너지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. 뭐 때문에?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해서 천연가스 유가들이 정말 그냥 무지막지하게 오릅니다. 그죠? 자, 이 결과 한국석유, 중앙에너비스, 대성에너지, 흥국석유, 극동유화, 여기 말고도 뭐 GSE 같은 놈들 있지 않습니까? 정말 초급등을 했죠. 그죠? 여기에 레버리지, 원유 선물까지 정말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초강세,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식품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죠?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110달러까지 합니다.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. 자, 그 중에 하나 이 중앙에너비스 주봉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. 지금 2022년 8월 23일 날, 자, 12,800원 하던 이 중앙에너비스가 6개월 만에 43,900원 유가가 오르면서 그제 어떻게 됐습니까?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350%의 굉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근데 놀랍게도 실적을 보시면, 저 이렇게 실적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, 19년도, 20년도, 21년도, 22년도까지 계속 유가는 올라갔는데 석유 관련주로 하는데 오히려 실적은 정말 이 실적은 개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, 정말 테마주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보십니다. 이런 테마주는 고점에서 잘못 물리시면 어떻게 된다? 정말 답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고점 플레이 정말 조심하시고요. 그렇다면 이 빅3, 빅4 이 정유사들 기억나시죠? 2020년대 코로나 터지고 그 당시 3월물인가 4월물 그렇지 싶습니다.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?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이 정유사들의 실적이 정말 초급락을 했습니다. 그 당시 1분기 유가 급락과 코로나19 사태로 SK이노베이션, GS, S, 현대 오일뱅크들이 얼마다 약 3조 2천에서 3조 6천억 수준의 대규모 영업 손실이 날 것이다. 석유 가격 하락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 나는데 거기에 정제 마진 실적까지 나오면서 3조 원대의 부실 손실, 그리고 신용 우려까지 나온 이 빅3. 자, 그때가 여기였습니다. 그죠? 지금 이 부분은 2020년 4월물이다 보니까 20달러 조금 밑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? 여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, 지금 이때부터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? 무려 500%의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,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,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면서 이 석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사들은 어떻게 됩니까? 실적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보시는 대로 2020년, 2021년, 2022년 더 좋습니다. SK이노베이션, SK에너지를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또 보시면 2020년대 뭐다? 이 에너지 때문에 적자폭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2021년에 확 돌아섰죠. SO일도 보시면 확 돌아섰습니다. GS도 보시면, GS는 그나마 GS의 다른 회사들이 영업이익까지는 플러스를 내줬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었다는 거죠. 근데 2021년도를 보시면 1조 7천억대, 2조 1천억대, 그 다음에 2조 5천억대의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갔지 않을까, 이렇게 당연히 실적이나 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아니라는 거, 오히려 2021년대 고점을 찍고 유가가 SK일본 보이십니까? 계속 내려와서 지금 481선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 외국인 추세는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, 자, 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? 야금야금 아시다시피 이 정유주들은 대부분 뭐다? 고배당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월달, 2월달 쉬어가는 구간이 대부분 매년 반복이 좀 되었었는데요. 자, 이 3월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?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. 자, 그러면 S51봉은 어떻습니까? 자, S51봉은 SK이노베이션보다 더 좋습니다. 그죠? 물론 전일 소폭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. 자, GS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전부터 어떻게 했다? 꾸준히 매수를 했다. 돌아 나갔던 기관들도 어떻게 했다? 최근에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들을 보면 하방을 하다가 하방에서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는 반등을 하는 시기.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? 금리 인상이 바뀌면서 종목군이 바뀐다. 그죠? 그래서 성장주보다 뭐가? 가치주,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.
없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그런 종목에 들어온다는데 이 정유주들도 들어오네? 그죠? 그렇다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 정유주들이 이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고공행진의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들어올 뭔가 있나?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방송했지 않겠습니까? 자, 바로 이 소식입니다. 자,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. 러시아 MSCI 신흥국 지수 퇴출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? 독립시장으로 재분류하는데 굴장 마감 이후에, 자, 오늘 3월 3일 그러면 6일 이후부터는 뭐가 된다? 러시아의 자금들이 빠져. 그럼 아마 그 전부터 지금 빼고 있을 겁니다. 이 패시브 추정 자금만을 기준으로 약 8천억 정도,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로 했을 땐 추가적으로 약 3조 1조 원, 합치면 3조 9천억 정도, 4조 원 가까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데, 그럼 어느 쪽에 들어올 것이냐? 이 보시면 러시아의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1위가 뭐다? 독보적인 에너지 관련주 50%가 있다는 거. 이 50% 이 에너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 쪽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앞서 SK이노베이션, 그다음에 S-오일, GS 이 외국가 기관들이 들어온 게 우연일까요? 그리고 이 자금들이 계속 4조 원가, 그러면 절반하면 2조입니다. 2조 원들이 빅3 정유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습니까?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중앙에너비스, 뭐 한국석유 이런 거 들어가겠습니까? 그런 건 알지도 못해요. 자, 그렇다면 이 빅3 정유사들은 앞으로 이 패시브 자금도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될 확률이 없다. 그러면 외국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높게 될 겁니다. 자, 오늘은 빅3 정유사 관련해서 너무 따끈따끈한 소식과 함께 바닥권에서 이제 슬금슬금 꿈틀거리는, 그렇게 용으로 부활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